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는 10일에, 현지 시간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두 후보는 TV 토론을 앞두고 각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I am happy to have that conversation about an additional debate for after September 10th, for sure. She's right now practicing. Do you know that? She's in Pennsylvania, and she's practicing for the debate. She's locked herself in a room. She's got a lot to learn. 구장훈 소장님,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된 뒤에 처음으로 치르는 TV 토론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해리스 트럼프 해리스 토론에 따라서 미국 대선의 향배가 크게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뭔가 미덥지 못하다라는 유권자,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조차 바이든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부각이 됐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이 대체제로서 해리스가 적합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1차 시험 무대가 내일 열리게 될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TV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 대선 후보의 TV 토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 TV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무대인 이 내일 TV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또는 트럼프 후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내일이 아니라 모레,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10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수요일 오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런데 각 후보의 이 준비 자세가 극과 극이라는 건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상당히 대비되는 풍경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말 맹렬한 특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분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초로 단위로 재가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춤 형식 이런 특훈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토론회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제 유세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두 후보가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대비된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김 전 부대변인, 해리스 부통령이 특훈을 받고 있다는 그 일타 강사가 왜 일타 강사인가요? 예전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있었던 바이든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주요 포맷을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패턴과 삶의 이력과 말투,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적을 했는데 지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그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분이 그런 것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저는 저도 대선 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선 토론회 장을 많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본인의 삶의 이력과 굉장히 동떨어진 누군가 써준 워딩을 대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어떤 스타일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비춰졌을 때 말을 하면 그게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써준 거는 A라는 질문에 A-라는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질문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내가 입장이 있는가를 차분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도리어 낫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 연연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단점만 너무 부각하면 그 단점이 커지면서 나의 장점도 잃어버리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써준 거를 외우고자 하고 뭔가 타이트하게 뭔가 배운다는 입장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다음에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런 여러 분야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이 특훈을 받고 있다는 그 일타 강사가 지난 2016년에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토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의 과거 말실수를 찾아내서 당황시키기도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타 강사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 같은데 강 부위원장님, 네.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당했으니까 다시는 안 당한다.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사실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면 어떤 감정의 문제도 있고 상황의 현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를 한다고 해서 꼭 그게 다 그대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캠프에서는 현재까지 전략 대응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차라리 경제와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어쨌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처럼 뭐 흑인이라든지 인종과 관련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체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격할 거에 대해서 이 정도의 네거티브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보통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선에 대한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은 3.5%가 TV 토론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최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까지 42대 48 구도에서 6%포인트를 따라잡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상당히 잘 준비하면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TV 토론이다 보니까 지금 시작 전부터도 굉장히 관심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숨을 돌릴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정찬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죠. 네, 지금 이제 가장 임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이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이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인 11월 26일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보면 대선 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사법 리스크가 대선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건 미국 사법부가 정치적인 어떤 유권자들의 판단에 앞장서서 사법부의 판단이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신중론이 좀 작용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에게 유리할지 이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유죄 판결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에게는 굉장한 걸림돌이었는데 이게 하나 좀 치워진 듯한 선거에 있어서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을 포함해서 4건이 사법 리스크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법부가 지난 미국에서 대법원이 굉장히 대통령의 현직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법부가 이제 어떤 재단을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판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했던 건 대선 직전의 일이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어떤 선거에 사법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는 굉장한 신중론을 펴고 있고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한 우려를 미국 대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소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체가 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했던 마녀 사냥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또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추격을 당하고 있다가 조금 더 급해진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추월한 그런 경합주도 있다고요? 사실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약간 이제 조금 떨어진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 어떤 평가가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샴페인을 좀 먼저 터트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극적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른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진영의 어떤 그 고정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도층의 어떤 표심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의 어떤 선거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모든 어떤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경합주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경합주가 러스트벨트의 어떤 4곳과 선벨트의 남부 지역 한 세 곳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컨벤션 효과 때문에 해리스의 어떤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폭이 많이 줄어들거나 도리어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60여일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어떤 변동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가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에 열릴 어떤 TV 토론이 가장 어떤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네. 이 미국 대선 TV 토론을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봐야 된다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어떤 국방 협력이라든지 어쨌든 FTA와 관련된 경제 문제,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업들과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금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셀프 사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미국은 국민의 어떤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선고도 11월 26일로 미뤄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우리 정서에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7월에는 트럼프의 시간, 8월에는 어쨌든 해리스의 시간인데 9월은 누구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선은 중도 확장이 중요한데 해리스가 최근에 딕 체니 부통령 그러니까 공화당 측 사람들의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여기서는 구자영 차장님 외의 세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